안녕하세요. 이코너학원 유승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2월 정기 토익 대비 모의고사 1회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의고사 중에서 문법 파트 풀겠습니다. 자, 20문제 다들 풀어보셨죠? 그 문법 파트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품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사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자, Synology Systems blank updates its web page. 자,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나온 Synology System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빈칸 나왔죠? 자, 업데이트는 업데이트한 내용이란 명사도 있고요. 자, 업데이트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is webpage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빈칸이 나왔습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빈칸은 항상 부사가 들어가죠. 따라서 B번에 continually, ly로 끝나는 것들이 부사입니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시너지 시스템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를 봤더니 대명사 문제군요. them, they, their, theirs. 그렇죠? them은 항상 목적격으로만 써야죠. 목적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they는 주어로 쓰는 거 다 아시죠? their은 소유격이라고 해서 명사 앞에만 씁니다. 그렇죠? 명사가 뒤에 있지 않으면 쓰시면 안 되고요. theirs는 소유대명사라고 해서 그들의 것 또는 그들의 명사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자, 빈칸의 자리를 보니까 Block Incorporated often requests that부터 명사를 시작합니다. 종속절 시작하는 거죠. Customers participate in blank online polls. 전치사 in 다음에 빈칸 나오고 online polls. 온라인 여론조사예요. 온라인 여론. 그러면 이 부분이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따라서 빈칸 앞에는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소유격을 써야겠죠. 따라서 C번에 대열이 되겠죠. 자,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실까요? 3번 문제는 역시 A, B, C, D 봤더니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쭉 있는데 A번에 assist, 돕다라는 동사죠. B번에 assist도 동사가 되겠죠. S만 붙인 거니까 동사에다. C번에 assisted,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가 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 assistance는 도움이라는 명사죠. 그죠? 자, 품사 문제입니다. 빈칸 앞에 보니까 of greater이 보여요. 그죠? 당연히 전치사 of가 나오면 꼭 명사 나온 거 알죠? greater는 형용사니까 명사가 아니죠. 따라서 빈칸에는 명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D번에 assistance. 그죠? 자, of assistance 하면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고요. 같은 말로 of help. 이렇게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표현으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send, sent, sending, to send. 자, 단어들의 모습이 비슷하죠? 대부분 이런 문제들 품사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send는 동사죠? 이런 경우는 동사 형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must라는 뜻이 있는 조동사가 나와요. 뜻이 있는 조동사 뒤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에서 동사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send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뜻 있는 조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동사 원형은 지금처럼 send도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는 수동태의 모습도 써도 괜찮습니다. 또는 have 다음에 pp 나오는 과거 현재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완료도 정확히 하면 완료라고 해야죠. 완료도 뜻 있는 조동사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완료 수동태도 나올 수 있고요. have been sent 이런 식으로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5번 문제. 자, A번에 comparable, ABLE로 끝났죠. 이게 뜻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비슷한이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그죠? comparable는 부사고요. 비슷하게 comparison, 비교라는 명사. comparing은 compare, 비교하다라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되겠죠. 자, 지금 빈칸 자리를 보니까 B동사가 나왔습니다. B동사 뒤에 제일 잘 나오는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가 제일 잘 나오겠죠. 그래서 A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자, 명사도 보호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사도 보호로 올 수 있습니다. 대신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해서 푸시는 거예요.
혹시 해석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으면 형용사 쓰시기 바랍니다. 형용사가 우선순위입니다. 명사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D번의 comparing처럼 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진행형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뒤에는 나와야 될 품사가 compare이 동사일 때 나와야 되는 품사가 나와야 돼요. compare은 비교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형식 동사. 뒤에 따라서 목적어인 명사가 꼭 나와야 되고요. 지금처럼 전치사 in이 나오면 comparing을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처음에 얘기했던 형용사 comparable이 정답이 되겠죠. 해석해 볼까요? 이 부분은 자, Sandra's latest development project. 이 샌드라의 최근 개발 프로젝트가 is comparable. 비슷합니다. 비교할 만합니다. in size. 크기 면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o the previous ones. 이전의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죠?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A, B, C를 봤는데 생김새가 완전 다르죠. 그죠?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품사 문제인지 몰라. 품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1번부터 5번 문제들은 다 어땠어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비슷했죠? 그래서 쉽게 품사 문제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6번 문제의 보기들은 생김새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A번의 despite은 전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 B번의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절 접수합니다. C번의 only if는 단지 뭐뭐일 경우에만, 이것도 부사절 접수예요. D번의 in case는 뭐뭐인 경우에, 이것도 부사절 접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는 부사절 접수하고 하나는 전치사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데 초보자들은 품사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단어의 뜻만 생각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despite의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랬죠?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뜻이 비슷해요. 뜻만 보면. 근데 품사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enthusiastic and comparative salespeople, 열정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영업사원들이 often make a lot of sales, 많은 판매를 합니다. They do not always receive their desired promotion,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승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많이 파는데 뒤에 승진 못했으니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despite과 although가 뭘 집어넣어도 되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품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despite은 전치사고 although는 접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만 딸랑 나오죠. 반면에 접속사는 문장에 접수사 하나 있으면 주어 동사가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make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ey do not always receive, do not receive라는 동사가 또 보이죠.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동사 앞에 있는 명사들이 주어입니다. they가 주어고 첫 번째 동사 make의 주어는 sales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2번 나왔으니까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B번의 although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전치사인지 접수사인지 구별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품사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또 품사 문제, 딱 봐도 쉽게 나오는 하이 형용사, 하이스트, 이것도 형용사죠. 단지 이제 est 붙였으니까 최상급이라고 하죠. 가장, 그죠? 일반적으로 최상급 나올 때는 영어에서는 형용사 최상급일 때는 더를 앞에다 써줍니다. 최상급 앞에 더를 써줘요. 하이리는 아주라고 해석합니다. 높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주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품사는 부사. 하이얼은 더 높은이란 형용사죠. 이거는 이제 비교급이라고 하죠. 비교급은 뒤에 뭐가 잘 나오죠? 그렇죠. than이 잘 나오죠. 지금 보시면 B동사 뒤에 빈칸이 나왔고요. 형용사 써야 돼요. 근데 뒤에 than 나왔어요. 그러면 비교급인 hig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 문제는 토익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최상급, 비교급 이런 단어가 보이면 than이 있나 보세요. 그럼 비교급이 정답이고요. than이 없으면 비교급 말고 다른 거 쓰셔야 됩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become 동사죠. 되다. becoming은 동사에다 ing 붙였으니까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가 되겠죠? becomes는 역시 동사고요. D번의 will come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A, C, D는 동사고 B번만 동사가 아니죠. 일단 동사 쓸지 안 쓸지부터 결정할까요? 앞에 보니까 오브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 꼭 뭐 나와야 되죠? 그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 D는 다 A, C, D는 오답이 됩니다. 그러면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becoming이 동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B번을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처럼 전치사가 나오고요. 빈칸 앞에, 그 다음 빈칸 뒤에 더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더 대신에 어가 쓰이거나 또는 소유격이 나오면 전치사 다음에 빈칸 더 또는 소유격이 나오면 이때 답은 항상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 쓰시면 돼요. 자, 9번 문제로 갈까요? 9번 문제도 이제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대얼은 소유격이고요. 도우즈는 저라고 해석하는 경우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저것들 또는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명사예요. 대명사도 있고 오케이. pronoun. 그 다음에 whoever. 자,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whoever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whoever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의문사 후에다가 ever를 붙인 거거든요. 의문사 때 who가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ever를 붙여도 계속해서 의문 대명사처럼 대명사예요. 물론 이제 의문 대명사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요. 전문 용어로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명칭은 아니오셔도 좋습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말같이처럼 들리니까 명칭 상관없다. 하여튼 whoever가 접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whichever가 있습니다. whichever는 whoever보다 좀 더 독특합니다. 뭐냐면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이건 똑같아요. 접속사 역할 하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하고 D는 접속사가 되고요. 접사 역할을 하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마 2개 있을 겁니다. 특히 동사는 확실히 2개 있을 거예요. 반면에 위에 있는 대얼과 도우즈는 접사가 아니니까 문장의 동사가 하나만 있겠죠. 빈칸에 얘네가 정답이라면 그럼 보시면은 will give 주어 동사 한번 나왔죠. The customer service management position to blank employee demonstrates. 자, demonstrates 동사 또 나왔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왔으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기에서는 접속사는 없지만 C번과 D번이 접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whoever와 whichever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빈칸부터 끝까지 뭐가 되냐면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접속사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종속절에서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whoever가 대명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whichever도 물론 대명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명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종속절에서 일반 대명사들처럼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또는 전치사 목적어 역할을.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whoever나 whichever가 대명사로 쓰였다면 자기가 속한 종속절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가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동사가 나와요. 얘네들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whoever, whichever가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whoever, whichever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대명사가 원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품사가 배열되냐면 whoever, whichever 뒤에 종속절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원래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whoever, whichever가 이 종수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요.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안 나옵니다. 목적어가. 그러면 얘가 목적어인 거예요. 좀 복잡하죠?
헷갈리는 분들은 제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oever, whichever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속한 종속절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품사가 배열되냐면, 자, 종속절에 주어가 등장하고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될 거 나오고, 지금 whoever, whichever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전치사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치사 뒤에 명사를 안 쓰면 돼요. 그럼 whoever, whichever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employ가 주어죠. 그죠? demonstrate 뒤에 나오는 highest level이 목적어죠. 그 다음에 전치사 of 다음에 experience, 이게 이제 전치사 of의 목적어입니다. 다시 dealing with customer needs, 전치사 with 다음에 customer needs가 나와요. 그럼 전치사 with의 목적어 또 나왔죠? 동사의 목적어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의문대명사가 지금 자기가 속한 이 종속절 안에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역할이. 예를 들어서 주어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주어가 employ인데 못하죠. 목적어 역할 할 수 있나요? highest level이 목적어인데 못하겠죠. 전치사 of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못하죠. 그러면 whoever나 whichever 같은 의문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인 whoever와 whichever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의문대명사 whoever와 whichever가 답이 되면 안 되는지, 아직 정답이 뭔지 말씀 안 드렸죠? 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번에 whoever, whichever 역시 지울게요. 좀 쓸 게 많아서. 자, 요번에는 아까 whichever가 제가 접속사 역할하는 형용사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whichever가 접사 역할하는 형용사로 썼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whichever가 형용사면 어떤 식으로 품사가 나열되어야 되냐면, 종수절에서 whichever, 이게 형용사인데, 자, 형용사는 원래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죠. 보어도 있고 목적 보어도 있고 명사 수식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whichever는 무조건 명사만 수식해요. 명사만 꾸며줍니다.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 앞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whichever 뒤에는 whichever가 꾸며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항상.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종수절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어떤 품사가 나오냐면요. 자, whichever는 형용사니까 주어 목적어 같은 건 못해요. 그런데 whichever 뒤에 나오는 명사는 품사가 명사라서 명사로서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ichever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whichever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whichever 뒤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면 품사 배열이 그 뒤에 종수절에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 나온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목적어가 안 나오면 바로 whichever 뒤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그죠? 의문대명사 할 때하고, 그 다음에 whichever 뒤에 나온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품사가 배열되는지,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품사 배열되는 것들 다 한꺼번에 외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 좀 정리해 놓고서 whichever 다음, 그러니까 의문대명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버가 들어가는 대명사들 중에서 대명사 뒤에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그죠? 아까 했던 whoever나 whichever 다음에 동사 나온다, 또는 명사 동사 나오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또는 명사 동사 나오고 전치사 나온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품사 배열 순서. 그 다음 whichever처럼 형용사로 쓰이는 것 뒤에는 whichever 뒤에 명사가 꼭 나오고 거기까지 한 묶음, 그 뒤에는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주어 동사 나오고서 목적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안 나오는 거 있다, 이렇게 세 가지씩의 품사 배열만 외우면 됩니다. 비슷하긴 한데 앞에 whichever, 형용사인 whichever는 명사를 한번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품사가 배열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실까요? 이제 보시면
자, 만약에 여기 whichever가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되죠. 그죠? employee, 명사.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었던 whichever 다음에 명사 쓰고 동사가 들어가는 패턴이죠. 따라서 문장 구조상, 품사 배열상 형용사인 whichever가 들어가야 됩니다. 접속사 역할하는 형용사, whichever가. 그래서 whichever가 정답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집어넣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해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문장 구조로 풀 수도 있습니다. 문장 구조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뭐 해석으로도 쉽고 문장 구조로도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인 경우 해석이 약하다 하면 지금처럼 품사 배열하는 걸로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동사들이 쭉 나왔죠. 동사 형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has been approved. 이런 것들은 동사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두 번째 has approved는 이건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능동태는 따로 능동태란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현재 완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approve는 단순 현재 시제죠. D번의 will approve는 미래입니다. 일단 세 개는 능동태고요. 하나는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능동태 써야 될지 수동태 써야 될지 먼저 그것부터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결정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능동태 동사를 쓸 때는요. 앞에 주어를 뭐뭐가라고 해석하세요. 반면에 수동태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뭐뭐를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능동태, 수동태 문제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따라서 vacation period, 휴가 기간이죠. approve는 승인하다고요. 휴가 기간이 승인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우면 능동태 동사 쓰시고요. 휴가 기간을 승인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우면 수동태 동사 쓰시면 돼요. 뭐가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휴가 기간을 승인합니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동태 동사가 A번밖에 없었죠. has been approved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풀었던 능동태, 수동태 방법이 많은 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수동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배우죠?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한국말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했던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죠. assume. 자, 뜻이 추정하다도 있고요. 그 다음 책임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에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둘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to assume은 투부정사죠. assumption은 추정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assuming은 동명사나 현재분사가 되겠군요. 일단 빈칸 앞에 뭐가 있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어떤 품사를 넣을지 결정하겠죠. Customers should not make. 자, 동사 뒤에 빈칸 왔어요. make는 대표적으로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assumption이 정답이겠죠. make assumption 하면요. 추정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왜? 생긴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품사 문제입니다. 자, A번에 only if, 단지 뭐뭐일 경우에만 부사절 접속사. B번에 provided, 만약 뭐뭐라면 역시 부사절 접속사. C번에 in order to, 이거는요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겁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in order to가 나오면 꼭 동사원형 쓰셔야 돼요. 네 번째 as a result of, 이거 전치사 수거예요. 뭐뭐의 결과로. 자, 빈칸에 접수사 쓸지 뭘 쓸지부터 결정해야죠. Celeste Automobile Company continues to improve its quarterly sales blank on innovative marketing campaign. 자, 뒤에 명사만 딸랑 나왔죠.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접속사는 안 됩니다. A, B는 오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동사원형이 온 게 아니라 명사가 왔죠. 투부정사 써야 되는 인오돌 투부정사도 오다. 반면에 명사 앞이니까 전치사를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전치사 수거인 as a result of, 이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죠? 해석 문제가 아니라 품사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단어를 봤더니요. 이게 냈다. 부사예요. somehow, 다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자, 이 뜻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지 않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 말고요. 다르게, 달리 이렇게 해석되는 것도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beside는 이거는 부사가 없군요. beside는 옆에라는 전치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else는 그 밖에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봤더니 빈칸 앞에 동사 suggest가 나오고 끝났어요. 그럼 전치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C번의 beside는 오답일 겁니다. 그죠? A, B 뒤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자, 해석해 볼까요? Mary Winscott still considers herself the candidate. 그죠? 메리 스캇은 자기 자신을 후보자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후보자냐면 most likely to be elected. 가장 뽑힐 것 같은 후보자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간주합니다. 그죠? Although the poll results suggest blank. 비록 여론조사 결과가 자,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요. 암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암시하다, 보여주다. 비록이라고 했으니까 앞의 내용과 좀 다르게 나와야겠죠. 비록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지 않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죠? 해석상 B번의 otherwise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otherwise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보기의 단어들이 완전히 전혀 다르게 생겨서 이게 어떤 단어, 어떤 품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근데 C번의 beside 같은 건 처음부터 이제 제껴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로 갈까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도 쭉 보이죠? 전형적인 이제 품사 문제. complied, 과거 분사겠군요. comply 또는 과거 동사. 준수하다라는 동사죠. 원래 comply가. 그죠? comply는 항상 with랑 같이 쓰이고요. comply with. 참고로 일형식 동사예요. 자동사. comply with. 그 다음 comply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고, in compliance, 뭐뭇을 준수하여 라는 수고로 쓰이는데 뒤에 with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be in compliance with는 comply with와 같습니다. 잠깐 지웠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죠? 자, comply with, 준수하다, 동의어, be in compliance with, 뭐뭇을 준수하다. 세 번째, D번에 있는 이 compliant with 있죠? compliant가 형용사입니다. 준수하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e compliant with, 뭐뭇을 준수하다, 뭐뭐에 순종하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김새로 풀 수 있거든요. 일단 with가 있는 게 답입니다. 더 safety 앞에.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그 D밖에 없어요. 그래서 be compliant with,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번은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가 된 건 안 되고요. 그 다음 B번은 complying 다음에 with가 있어야지 with가 있었으면 될 수가 있었겠죠. 그죠? C번도 마찬가지로 뒤에 with가 있었으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5번 문제. 자, 역시 품사 문제네요. shorten. 자, en 붙였죠? short에다가 짧게 하다 동사고요. shorter 비교급이에요. 더 짧은. 그죠? 형용사. short는 짧은이라는 역시 형용사죠. shortly는 자, ly 붙였잖아요. short의 부사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short하고 shortly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요. 얘가 부사긴 부사인데 곧이란 뜻입니다. 곧. 그렇죠? 자, 일단 빈칸에 품사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Guest presenter Samuel So will offer his product demonstration. 그렇죠? 그래서 상품 전시를 제공할 겁니다. 그죠? blank 이렇게 나왔어요. 명사 뒤에 형용사 잘 안 오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부사가 제일 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조금 빨리 푸시려면요. 외우세요. 요거 수거입니다. shortly after. 이게 직후에 라는 뜻이에요. shortly 대신에 토익 시험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immediately after.
이것도 직후에. 또 나왔던 게 after 대신에 following 나와도 똑같습니다. shortly following, immediately following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직후에라고 해석합니다. 자, 16번 문제로 갈까요? 16번 문제 품사 문제. create 동사 창조하다, 만들다. creator 이거 만드는 사람이죠. creation 창조 또는 만들기. creative는 창의적인 형용사고요. is라는 소유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사니까 B나 C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자, B인지 C인지 맞히는 방법은요. 여기 since 보이죠. 그죠? 이게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꼭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따라서 creation이 맞습니다. since creation. 그러니까 만든 이후에 이렇게 토익에서 나왔던 since와 잘 어울렸던 죄송합니다. since와 잘 어울렸던 명사 중에 foundation도 있어요. foundation이 아니라 founding이 나왔군요. 설립이란 뜻이거든요. since founding, 설립 후에 이 말.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since 뒤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사람 명사는 안 된다. 그죠? 17번 문제는요. 자, 비교급이나 최상급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 첫 번째 more speed, 비교급이죠. speed는 명사입니다. 그죠? 물론 동사도 있어요. 과속하다. 근데 여기서는 더가 나왔으니까 명사하겠죠. 그 다음에 speedist는 최상급이죠. 형용사 최상급. 그 다음에 speedilly는 부사예요. 빠르게, 스피디하게, 그렇죠? 다음에 most speed 이것도 이제 명사입니다. speed의 형용사는요, speed이에요. speedy. 빠른,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상급 뒤에 명사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뒤에 빈칸에 뭐 있어요? to door car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는 A번이나 D번은 곤란하다는 거죠.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B번에 스피디스트가 정답이겠네요. 그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지금처럼 꼭 덜을 써주세요. 토익에선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peediest two-door car, 가장 빠른 문 2개짜리 자동차겠죠.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도 품사 문제예요. respectfully죠. 이거는 뭐 정중하게 부사고요. respected, 존경받는 형용사죠. respecting, 이거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의 뜻은 없고요. 그냥 동명사나 현재 분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respectful은 정중한 이렇게 하면 되고 형용사죠. 역시. 그래서 보기에서 하나는 부사고 형용사 2개 있고요. 분사 하나, 동명사 하나 있고. 자, when an employee does not agree with his employer's policies. 자, 부사절이고요. 이건 이제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품사 문제니까. It is important. 저 중요합니다. He explains his reasons. 그가 그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죠? 그 뒤에 빈칸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제일 좋은 품사는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목적어 뒤에 부사가 제일 좋죠. 따라서 부사인 respectfully,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예요. hard, 이거 어려운, 힘든 형용사도 있고요. 단단한. 그 다음에 부사로 열심히라는 뜻도 있어요. 열심히라는 뜻. 그래서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으니까 그죠? B번의 harder은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비교급도 되고 부사의 비교급도 되고요. hardly는 A, B랑 전혀 상관없답니다. 거의 않다. 이게 not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부정어거든요. D번은 최상급이죠. 그죠?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 자, 빈칸을 봤더니요. 빈칸이 B동사 뒤에 있고 B동사 뒤에 있으면 형용사 썼으면 좋겠죠. 근데 뒤에 노리서브라는 형용사가 있어. 그래서 요 앞엔 일반적인 형용사 쓰면 안 되고요. hard라는 부사가 형용사 못 꾸며줘요. 그래서 얘네들 다 오답입니다. 그럼 뭘 써? 그래, not 같은 거. is not noticeable. 그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목할 수 없습니다. 거의 주목할 수 없습니다. hardly 쓰시면 돼요. 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 자, 역시 experienced.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형용사로요. 형용사로 경험 많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특이하죠?
experience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고요. experience 경험, 명사 또는 경험하다 동사. CD도 같죠? 명사 아니면 동사. 문장을 보니까요. The loan office has 동사 나왔네. several 형용사 나오고 빈칸 나오고 officers 명사 나왔죠. 형용사 쓰셔야 돼요. 그럼 뭘 써요? 그렇죠. 경험 많은 이거 experience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 20문제 풀어봤습니다. 빠르게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설명했고요. 중간에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세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2월달 모의고사 토익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